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 또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증가율을 감안하면 오늘 미국 내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확진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정점을 찍고 진정세로 돌아서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강력하게 추천하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임상실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립보건원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이 임상실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했을 경우의 안전성과 효능이 밝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임상실험 지원자가 내시빌에 있는 벨드빈트 대학병원에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500명의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지원자의 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임상실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상실험 결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660만 6천 건이라 발표했습니다. 매주 실업수당 청구가 폭주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3주 동안 미국에서 총 167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도 매우 가파른 증가인데 당시엔 1500만 명 실직에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아 지난주에 92만 5450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예상치를 웃도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 1.22%, S&P 500 지수 1.45%, 나스닥 0.77% 각각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닥친 경제 위기는 지난 세기에 발생한 어떤 경제 위기와도 다르며 앞으로 이 위기가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돼 경제활동 억제 조치가 점진적으로 제거된다 하여도 내년 세계 경제는 부분적 회복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매업, 서비스업, 운송업, 관광업이 입은 타격을 강조한 뒤 암울한 전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또한 말하였습니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선진국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도시 밀집도가 높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에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범위한 자택 대피 명령으로 미국의 소비재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특히 백화점이 앞으로 1년 이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미국 소비재 산업의 업종별 파산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백화점의 1년 내 파산 가능성은 42.1%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CNBC 방송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백화점에 이어 1년 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호텔 및 크루즈, 타이어 및 고무 제조업, 레저 산업, 카지노 및 게이밍 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청량음료 제조업, 가정용품 제조업, 증류주 및 와인 제조업, 맥주 제조업,
그로서리의 부도 가능성은 비교적 작게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신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적 봉쇄 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서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이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고립이 급성 스트레스,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강박장애, 그리고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증상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합니다. 이전에 정신건강 분야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는 뉴욕주의 쿠오모 지사는 6,000명 이상의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 봉사활동에 지원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정상화 희망을 여러 차례 밝혀온 가운데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얼어버린 경제활동을 빠르면 다음 달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밝혔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팍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두 달 안에 미 경제가 재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누신 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민간 부문 인사들이 포함된 경제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테파니 시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스위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보리스 잔슨 영국 총리의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합니다. 잔슨 총리는 앞으로 면밀한 검진을 받을 것이며 지금은 아주 맑은 정신 상태라고 합니다. 잔슨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주요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 런던의 세인트 타마스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7일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 대책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유럽연합이 긴급한 상황에서 공동의 대책을 내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토대인 국가 간 연대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제기금의 융자 조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난제가 아직 남아 있으며 쟁점 중에 하나였던 유로존 공동채권인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은 언급되지 않아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바로가 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안과 무력감 때문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암울했던 시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아침 9시가 되면 양복을 입고 서재로 출근하셨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4월 10일 금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